사람은 누구나 나이를 먹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사실을 실감하지 못합니다. 아니, 실감하고 싶지 않은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젊음은 마치 영원할 것처럼 느껴지고 부모님은 언제나 곁에 계실 것 같고 죽음은 아직 멀리 있는 것처럼만 생각됩니다. 이러한 생각은 우리가 더 젊을 때, 더 건강할 때, 더 많은 시간을 가질 때 자연스레 갖게 되는 착각일지도 모릅니다. 사람들이 흔히 하는 말, 부모님 살아계실 때 잘하세요 라는 말을 들으면 마음 한구석에서 뭔가 찔리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그 말이 정말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을 그때는 쉽게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사람들은 너무도 자주 이 말을 입에 올리지만 그 말이 실제로 우리에게 와닿는 순간은 바로 우리가 부모님의 나이가 들고 그들이 점차 약해져 가는 것을 목격할 때일 것입니다. 우리는 자주 일상 속에서 부모님을 당연한 존재로 여깁니다. 항상 건강하고 강한 모습으로 우리 곁에 계시기 때문에 그들의 나이를 잊고 그들의 고통을 무심코 넘겨버리곤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루하루가 지나고 시간이 흐르면 부모님의 변화가 서서히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어느 날 아버님께서 예전보다 훨씬 천천히 걷고 계신 모습을 보게 됩니다. 처음에는 그것이 단지 피곤하거나 몸이 좋지 않아서일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 변화가 점차 반복되면서 그 의미를 알아차리게 됩니다. 어머님께서는 자주 같은 말을 반복하시곤 합니다. 예전에 비해 기억력이 조금씩 흐려지셨는지 똑같은 이야기를 여러 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처음엔 그저 그런가 보다 하고 넘겼지만 그런 순간들이 쌓여가면서 더 이상 간과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식사할 때 자주 사례가 들고 소리 없는 식탁에서 불편한 고요함이 감도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텔레비전의 소리가 점점 커지고 가스레인지 불을 켠 채로 방으로 가시곤 합니다. 그때마다 잠시 동안의 불안감이 밀려옵니다. 그 순간을 직시하면서 부모님이 점점 더 노쇠해 가고 있다는 현실을 마주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순간이 오기 전까지 우리는 부모님이 영원히 우리 곁에 있을 것처럼 생각합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그 생각이 비어있음을 알게 됩니다. 부모님의 노년이 그저 영화나 드라마 속의 장면들처럼 멀고 먼 이야기라고 생각했던 그 시기가 이제는 우리의 현실로 다가온 것입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부쩍 더 많은 시간을 부모님과 보내려 하고 그들의 건강에 더 신경 쓰게 됩니다. 그전까지는 어쩌면 부모님 살아계실 때 잘하세요 라는 말의 무게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말이 왜 그렇게 중요한지, 왜 우리는 그런 말을 들어야 했는지를 알게 됩니다. 부모님이 한 번도 겪어본 적 없는 시간을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는 처음으로 실감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부모님이 고령에 접어들면 그저 한순간의 우연이 아니라 일상 속에서 점차적으로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우리가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진실로 다가옵니다. 그렇다면 자식인 우리는 이 순간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부모님에게 충분히 좋은 시간을 선물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이 모든 질문은 우리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머릿속은 복잡해지며 마음은 불안과 걱정으로 가득 차게 만듭니다. 부모님의 상태가 점점 나빠지는 걸 보면서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손을 놓고 있는 자신을 보며 자책하게 되기도 합니다. 집에서 부모님을 모시고 싶지만 현실적인 어려움이 존재합니다. 직장과 가정의 일들, 개인적인 사정들이 겹쳐서 부모님을 위한 시간을 온전히 만들기가 어렵습니다. 또한 부모님을 요양병원에 모시는 것이 죄스러워지기도 합니다. 부모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짐이 되지 않게 잘 살고 싶다고 말씀하시면서도 그 말 속에 담겨 있는 미안함을 느끼게 되면서 우리도 더 많은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스스로를 탓하게 되고 내가 제대로 된 자식인가라는 의문에 빠져들게 됩니다. 부모님을 모시고 싶은 마음이지만 그 방법이 쉽지 않다는 현실 속에서 우리는 부모님을 위한 최선의 선택이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고민하게 됩니다. 그 고민은 단순히 부모님을 어떻게 돌보는 것에 그치지 않고 나의 삶의 방식과 부모님의 삶을 어떻게 조화시킬 수 있을지에 대한 깊은 성찰을 요구합니다. 부모님의 노년을 마주하면서 우리는 더욱 인간답게 살아가야 할 방법을 고민하게 되며 부모님의 사랑과 희생을 온전히 이해하고 그들의 마음에 최대한 부합하는 방법을 찾으려 합니다.
이와 같은 고민들이 겹치면서도 그 고민의 끝에는 결국 부모님을 어떻게 사랑하고 그 사랑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에 대한 물음이 남습니다. 부모님의 노년을 바라보며 우리는 진지하게 생각하고 그들의 삶을 존중하며 함께 나아갈 방법을 찾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언젠가 부모님을 잃게 될 그날이 올 것임을 알면서도 그 순간이 언제가 될지 알 수 없기에 우리는 그 순간까지 최선을 다해 부모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마음속 깊이 깨닫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사회는 말합니다. 요양병원에 보내면 불효다. 부모님은 자식이 모셔야 한다. 그 말에 작아지고 위축되고 결국은 현실을 택하게 됩니다. 부모님은 요양병원에 계시고 우리는 일터로, 집으로, 아이들 곁으로 돌아갑니다. 부모님이 병원에 계신다는 사실에 익숙해지려고 애를 씁니다. 요양병원의 하루는 조용하고 단조롭습니다. 아침 일찍 간호사가 불을 켜고 약을 나눠드리고 식사를 도와드립니다. 낮에는 치료를 받고 밤이면 다시 침대에 누워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어르신들 대부분은 말씀이 적으시고 고개를 숙이신 채 시간을 보내십니다. 가끔은 창밖을 오랫동안 바라보시고 가끔은 누군가를 기다리시는 듯한 눈빛을 하십니다. 자식이 찾아오는 날은 분위기가 조금 다릅니다. 어르신들은 미리 손톱을 다듬고 머리를 가지런히 빗으시고 거울 앞에서 몇 번이나 옷매무새를 고치십니다. 자식이 도착하면 작은 손을 꼭 잡으시고 마치 이 시간이 오래 지속되기를 바라는 듯한 눈빛을 보내십니다. 하지만 그 만남은 그리 길지 않습니다. 대개 30분, 길어야 1시간 남짓. 자식은 바쁘다며 돌아서고 어르신은 그 뒷모습을 말없이 바라보십니다. 그러고 나서 조용히 말씀하십니다. 그래도 와줘서 고맙다. 아직 나를 기억해줘서 다행이야. 간호사가 기분이 어떠시냐고 물으면 어르신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이십니다. 그러고는 이불 속으로 고요히 숨으십니다. 그 미소는 누군가에게 고맙다는 마음과 어쩌면 다시는 오지 않을지 모르는 슬픈 예감이 섞여 있습니다. 요양병원에서는 이런 말이 자주 들립니다. 언제가, 가 아니라 언제와? 라는 말입니다. 기다림은 길고 기억은 점점 흐릿해지고 외로움은 깊어갑니다. 어르신들은 아프신 것도 괴롭지만 가장 힘든 건 기다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군가를, 특히 자식을 기다리는 시간은 너무도 더디게 흐릅니다. 어느 날 어머님께서 그러셨습니다. 내가 너 어릴 적 밤잠 설쳐가며 키웠는데 넌 요즘 전화 한 통도 하기 힘드니?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말이 가슴 깊이 박혀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 이후로 매일같이 그 말을 떠올리며 생각했습니다. 자식으로서 부모님에게 얼마나 부족했는지에 대한 미안함과 우리도 너무나 바쁜 삶에 휘말려 있다는 자책감이 밀려왔습니다. 바쁘다는 핑계를 대며 부모님께 연락하는 것조차 소홀히 했던 나날들. 어쩌면 부모님은 그 짧은 전화 한 통, 한 번의 문자라도 그리워했을 텐데 그 모든 것들을 미처 헤아리지 못했던 시간들이 후회로 남았습니다. 매번 바쁘다는 이유로 전화를 미루고 그 미루어진 전화 한 통이 쌓여 시간이 되어버린 것이죠. 결국은 늦은 후회만 남게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부모님의 손길이 더디고 말씀이 점점 줄어드는 그 순간. 그 순간이 바로 부모님의 나이가 들어감에 대한 신호라는 것을 이제야 느꼈습니다. 어머님은 눈물을 글썽이며 그래도 너희가 와줘서 참 고맙다 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을 듣고 나서는 더욱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자식으로서 충분히 해드리지 못했던 것들이 떠오르면서 부모님을 더 이상 미루지 않고 곁에 있어야겠다는 다짐을 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늘 복잡합니다. 직장도 있고 아이들 돌보기도 바쁘고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생각하면서도 부모님을 돌볼 방법을 찾지 못하는 마음은 깊어져 갔습니다. 부모님을 요양병원에 모시기로 한 결정은 늘 마음을 무겁게 했습니다. 그곳에서 생활하시는 부모님의 모습을 보면 불효가 아닌가, 부모님을 버린 것 아닌가 하는 자책이 생깁니다. 그런 생각에 부딪힐 때마다 부모님이 원하는 것은 사랑하는 자식과 함께하는 시간,
이라는 생각이 떠오릅니다. 그 시간이 부족하다면 그때라도 최대한의 시간을 함께 보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깨달은 점은 부모님께서 더 이상 강하지 않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였습니다. 시간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흘러가고 어느 순간 부모님도 늙고 약해지셨다는 현실을 받아들이는 일은 정말 어렵습니다. 하지만 결국 우리는 이 사실을 받아들이고 부모님과의 시간을 더욱 소중하게 여겨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부모님의 사랑을 받는 동안 그 사랑을 되돌려줄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짧을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언젠가는 부모님이 걸어온 그 길을 따라갈 것입니다. 그 길에서 우리가 부모님에게 느꼈던 사랑과 관심을 그대로 나누어 줄 수 있기를 바라며 부모님과의 시간을 더욱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는 조금씩 늦어진 시간들, 어쩌면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순간들을 아끼며 부모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자 합니다. 부모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을 이제는 우리가 부모님께 되돌려주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부모님을 위한 자식으로서 해야 할 책임을 조금씩 다해가야 할 것입니다. 또 어떤 날엔 아버님께서 요양병원 정원 벤치에 앉아 계셨습니다. 간호사가 다가가서 여쭈었습니다. 왜 혼자 계세요? 그분은 조용히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아들이 온다고 했는데 안 오네요. 뭐 바쁘겠죠. 말은 담담했지만 그 손에 들려있던 사탕 봉지는 손에서 난 땀으로 축축하게 젖어 있었습니다. 아들에게 주려고 챙겨두셨던 사탕이었습니다. 부모님은 자식이 잘 되는 걸 원하십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바라는 것은 한 번 더 얼굴을 마주보는 것, 한 번 더 따뜻하게 손을 잡는 것, 한 번 더 함께 밥을 먹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늦게 깨닫습니다. 그 단순한 시간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것이었는지를 말입니다. 어르신들은 오랫동안 기억을 간직하고 계십니다. 자식이 처음 뒤집었을 때, 처음 엄마라고 불렀을 때, 첫걸음을 내디뎠을 때의 순간을 지금도 또렷하게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부모님의 늙은 모습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합니다. 아니, 기억하고 싶지 않아 하는지도 모릅니다. 시간은 어느새 흘러 부모님은 자식과 마지막 인사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 준비는 말없이 이루어지고 그 속에서 부모님은 오늘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기다림 앞에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말벗이 되어드리고 손을 따뜻하게 잡아드리고 하루에 한 번 짧은 안부 전화라도 드릴 수 있다면 그분들의 하루는 훨씬 덜 외롭고 조금은 더 따뜻할 것입니다. 언젠가 우리도 그 자리에 갑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누군가를 기다리는 그런 날이 분명히 찾아옵니다. 그때 우리 자식이 우리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바라시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부모님께 그것을 먼저 드리면 됩니다. 나중에 잘해야지. 그 말은 대부분 결국 못하게 되는 말입니다. 우리는 부모님께 할 수 있는 것들을 미루기 일쑤입니다. 어쩌면 그 순간 그 일을 해야 할 때가 바로 지금일지도 모르는데 말입니다. 부모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오래 기다리시지 않습니다. 부모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그들의 존재를 인식하고 그들의 외로움을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매일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우리는 종종 부모님의 존재를 당연하게 여깁니다. 하지만 그들의 고령과 약해지는 몸은 시간의 흐름 속에서 점점 더 확실히 다가옵니다. 우리는 그들의 세월을 지나면서도 그들이 지나온 세월을 제대로 들여다보지 않기도 합니다. 부모님의 고생과 희생을 그저 당연시하고 나중에 할 일이라고 미루며 점점 더 소홀해지곤 합니다. 그러나 부모님께서는 기다리시는 것조차 힘들어 하십니다. 그 기다림의 시간이 그만큼 길어지면 그 기다림이 끝이 날 때 우리는 그들과의 시간을 되돌릴 수 없습니다. 자식을 위한 헌신적인 사랑은 부모님에게 늘 존재하지만 부모님도 우리의 사랑을 간절히 원하십니다. 그 작은 사랑을 보내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의 바쁜 일상 속에서 부모님에게 시간을 내어주는 것만으로도
그들에게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부모님과의 마지막 시간은 언제가 될지 알 수 없습니다. 그 마지막 시간이 다가오기 전에 우리는 그들에게 따뜻한 손길과 말 한마디, 그리고 마음을 나누는 시간을 더 자주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부모님과의 소중한 시간들을 기억하고 그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가 바쁘다고 느껴지는 시간 속에서 그 작은 순간들이 사실은 가장 큰 사랑이 될 수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제는 나중에를 말하지 말고 지금 부모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부모님이 더 이상 기다리지 않게 우리는 조금 더 자주,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가야 할 때입니다. 부모님의 나이가 들어간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어렵지만 그것이 우리가 부모님께 어떤 사랑을 주어야 하는지 다시 한번 되새기게 합니다. 그 사랑을 지금 바로 이 순간부터 실천하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자 의무일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부모님에게 해줄 수 있는 사랑은 결국 부모님에게 돌아오는 사랑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부모님을 돌보며 우리는 사랑의 본질을 깨닫고 그 사랑을 서로 나누며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부모님에게 보내는 한 통의 전화, 함께 나누는 한 끼 식사, 그 작은 시간이 결국은 부모님께 큰 위로와 행복을 줄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작은 사랑들을 놓치지 않도록 우리 스스로의 마음을 열어야 할 때입니다. 우리가 바빠서 또는 나중에라고 말하며 미뤄놓은 일들을 지금 바로 실천으로 옮겨야 할 때입니다. 부모님은 우리에게 더 이상 기다릴 시간이 많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 기다림 속에서 부모님이 기다리는 것은 물질적인 것이 아닌 그저 우리의 사랑과 마음입니다. 부모님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그들의 마지막 시간을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시간에 함께하며 우리는 그들에게 우리가 가장 할 수 있는 사랑을 드리는 것, 그것이 진정한 효도일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너무나 바쁜 일상 속에서 부모님과의 시간을 소홀히 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순간들이 지나가고 있다는 사실을 자각해야 합니다. 부모님은 언제나 우리를 위해 헌신해 왔습니다. 그들의 사랑과 희생이 우리를 여기까지 오게 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당연하게 여겼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부모님은 점점 나이가 들고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부모님께서 더 이상 우리를 위해서 무엇인가를 해주실 수 없을 때 우리가 그들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요? 우리가 부모님을 돌보는 것은 단순히 물리적인 보살핌을 넘어서 마음의 여유와 사랑을 보여주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들의 손을 잡고 눈을 마주치고 따뜻한 말을 건네는 것이 그들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될지 상상할 수 있을까요? 부모님께는 그저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 우리가 잘 지내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큰 위안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가장 원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그들의 존재를 소중하게 여긴다는 것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루 종일 수고한 어머니의 손을 잡아주거나 아버지와 함께 조용히 앉아 이야기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부모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은 사랑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저 그들의 존재를 인식하고 그들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죠. 지금 곁에 계실 때 이 말은 너무나 간단하지만 우리에게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부모님은 지금 곁에 계시지만 그들의 시간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할 수는 없다는 현실을 우리는 직시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우리가 부모님께 전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다는 점에서 우리는 지금 더욱 열심히 마음을 전해야 합니다. 아직 손을 잡을 수 있을 때 부모님과 함께 손을 잡고 함께 있는 그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우리는 그들의 손을 놓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부모님의 손은 우리를 따뜻하게 감싸고 그들의 사랑은 언제나 우리에게 닿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이 지나면 우리는 그 손을 다시 잡을 기회가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 부모님의 손을 잡고 그들의 눈을 마주치며 그들에게 우리가 얼마나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표현해야 합니다. 아직 눈을 마주칠 수 있을 때
부모님과의 눈맞춤은 단순한 시각적인 교감이 아닙니다. 눈을 맞추며 그들의 마음을 느끼고 그들의 삶의 이야기를 읽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부모님의 눈 속에서 우리는 그들의 기쁨과 아픔을 읽어낼 수 있으며 그들의 삶이 얼마나 고귀한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눈을 마주치며 그들에게 우리가 무엇을 느끼고 있는지 표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때 마음을 전해야 합니다. 부모님께서는 우리가 마음을 전하는 것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기다리는 것은 우리가 무언가를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입니다. 부모님께는 그들이 고생한 만큼 그들을 사랑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랑한다고 말할 때 부모님은 그 마음을 깊이 새기고 그 사랑을 오래도록 간직할 것입니다. 사랑한다고, 부모님께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은 너무나 간단한 말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은 부모님에게 엄청난 의미를 전달합니다. 그들이 느낄 수 있는 가장 큰 기쁨은 자식에게 사랑받는 것입니다. 그들의 사랑에 보답하는 방법은 단순히 물질적인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진심 어린 말 한마디가 부모님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듭니다. 감사하다고, 부모님께 감사하다고 말하는 것도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는 부모님이 해주신 모든 것을 당연하게 생각할 때가 많지만 그들이 우리를 키운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었는지 우리는 나이가 들어가며 점차 깨닫게 됩니다. 그들의 희생에 감사하며 그들에게 그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 부모님께는 가장 큰 선물이 될 것입니다. 존재만으로도 큰 힘이 되었다고 부모님께서 가장 바라는 것은 자식이 그들의 존재를 소중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부모님은 우리가 잘 살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기쁨을 느끼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장 큰 기쁨을 느끼는 순간은 우리가 그들의 존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주고 그들을 존경하며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말들은 부모님께서 살아계실 때 지금 이 순간에 전해야 합니다. 우리가 부모님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시간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부모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내는지에 대한 고민은 필수적입니다. 부모님을 위한 시간, 부모님을 위한 사랑을 지금 바로 실천하십시오. 그 후회 없는 삶을 살기 위해 부모님과의 시간을 더욱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나요? 부모님과의 소중한 시간을 놓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글을 작성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 소중함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지금 부모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있다면 그 시간을 소중하게 여겨주세요. 작은 손길 하나, 따뜻한 말 한마디가 부모님께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그 마음을 전해보세요. 후회하지 않도록 말이죠.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도 부모님을 비롯한 소중한 분들에게 사랑을 전하며 그들의 시간을 함께 보내세요. 우리 모두 함께 행복하고 따뜻한 순간들을 만들어 가길 바랍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큰 힘이 됩니다. 또한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앞으로도 더 많은 이야기와 유익한 콘텐츠를 놓치지 않고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항상 여러분과 함께하는 채널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